제2편 공자, 중국 철학의 시작. 공자에 대한 해설서를 단편적이나마 몇 권 읽었다. 강신주 선생이 말하는 공자는 기존 해석과는 사뭇 다르다. 역사적 인물과 철학을 바라보는 관점이 참으로 다양하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관중과 공자. 강신주 지음. 사계절, 2011. 공자는 춘추시대의 무질서를 종식하기 위해서 주나라에서 사용한 질서 유지 수단인 예와 형벌 가운데 유독 예를 회복하자고 주장했다. 이런 선택의 결과 지배층 내부의 행위규범이었던 예는 이제 공자에 의해 전체 사회의 행위규범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공자에게는 가족 질서에서의 아버지와 자식 관계가 국가 질서에서의 통치자와 피통치자 관계와 동일한 구조를 가진다. 통치자, 군자가 자애로운 아버지처럼 피통치자, 소인들을 아끼고 이끌어주면 그들은 자식처럼 통치자에게 감해받고 따르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민중이 죄를 짓기 이전에 군주가 모범적으로 정치를 수행하면 민중은 자신들의 잘못을 처벌받기도 전에 스스로 먼저 반성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수치심을 통한 통치는 피통치자들에게 육체적 형벌을 가하는 형벌에 의한 통치와 다르다. 예란 통치자가 피통치자의 내면을 움직여서 가족이나 국가 안에서 자발적인 조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군자와 소인. 공자에 따르면 군자란 예라는 공동체의 원리를 공유하는 사람들이고 소인은 군자와는 달리 예를 공유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의 논리에 따라서 예를 어길 수도 있는 사람들이다. 육체노동의 종사의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건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소인은 이익 추구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절박한 삶을 영위해보지 못한 지배층이나 지식인들만이 이익에 초연할 수 있는 법이다. 이들의 고상한 초연함은 결국 소인들의 육체노동에 기생함으로써 유지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소인은 생계를 위해 이익을 도모하는 것뿐이지 공자의 생각처럼 위로움에 밟지 않기 때문에 이익을 도모했던 것이 아니다. 형벌과 예가 지닌 차이점 중 하나는 피통치자들에게만 적용되었던 형벌과는 달리 예는 통치자 자신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 점 때문에 군주와 민중 사이의 기득권 계층들은 유학 이념에서 군주의 권력을 제약하는 데 효과적인 명분을 찾아낼 수 있었다. 윤리적이지 않은 정치 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반대로 윤리적으로 완성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곧 군주가 될 수 있다는 혁명 논리를 함축하고 있다. 왜 기득권 세력들이 예치의 논리를 좋아했는지 분명해진다. 공자는 B.C. 513년 진나라가 형정을 만든 것에 극렬하게 반대했다. 형정이란 진나라 군주가 귀족만이 아니라 모든 민중이 지켜야만 할 법률을 새겨놓은 솥을 말한다. 일종의 성문법인 셈이다. 이제 진나라의 민중은 형정에 적혀있는 대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 권력과 민중 사이에 존재하는 제3위 계층, 즉 지배귀족들의 정치적 위상과 기득권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형정을 만들면 민중은 솥 위에 씌어있는 법률 조문들에만 신경을 쓰게 되니 이제 무엇으로 귀족을 존경하겠는가? 귀족에게는 지킬 가업이 어디 있겠는가? 귀천의 구별이 없어졌으니 국가는 또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는가? 아포스트로피. 춘추자전, 소공 29. 여기서 우리는 공자의 정치 철학이 지배 귀족층의 정당화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공자가 형정에 반대했던 이유는 자신이 평생 견지하던 정치 철학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끌고 있던 유가학파의 존립 근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공자의 유학학파는 당시 군주들이 필요로 했던 법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관료들을 양성하는 데 실패했다. 유학학파의 붕괴 위기이다. 공자는 자신의 제자들을 당시의 정치적 경제적 현실로부터 이념적 사변적 공간으로 옮겨놓는다. 그는 제자들에게 죽음으로써 예를 지켜야 하며 만약 예가 시행되지 않으면 그곳에 가지도 말라고 권고한다. 예는 국가나 권력보다 더 숭고한 자리에 놓이게 된 것이다. 안빔납도와 살신성인으로 대표되는 초연한 인간의 모델이 탄생하게 된다. 그 속에는 모든 극단적인 종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일종의 허무의 의지, 혹은 자신들이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을 우습게 보는 전도된 의지가 숨겨져 있다.